방송은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 대본이 함께 제공됩니다. 방송용 대본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구어체로 작성된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금요일 이동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혁신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무리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항상 실패하는 전화영어를 3개월이나 12개월분 한 번에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항상 더 좋은 쪽으로 끌어갔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들로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이 무너지고 시간을 빼앗겨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선진화되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급진적인 삶의 변화보다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건 작은 습관들이 아닐까 항상 고민합니다. 무언가 자격증을 따고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금요일을 위해 2주 동안 한 권의 책을 읽고 방송을 함께하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혁신할 수도 있습니다. 독서하는 금요일 출발합니다. 생방송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오픈톡방을 통해서 링크가 공개되며 QR코드나 주소를 통해 오픈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줌 생방송 시청 가능하시고요. 추후 유튜브에도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 사연과 고민 그리고 의견과 질문을 010-7159-9343이나 오픈톡방에서 받고 있으니까 톡방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로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 토론의 친구들과 사연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왜 백종원이 성공했는지 알겠다와 그리고 장사는 역시 본인과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이 책은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에게 꼭 권해야 한다라는 우스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장사에 대한 아주 세심한 설명이 책에 많이 담겨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훈계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려고 다짐하셨다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의 책은 김영준 작가의 골목의 전쟁입니다. 2주간 잘 읽어오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를 통해서 장사의 본질과 그리고 방법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과연 장사가 무엇이고 장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흥하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자는 의미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장사를 분석한 책을 한번 선정하고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시간을 통해 장사에 대해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고 또 장사를 분석하는 통찰을 얻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책은 작가가 설명하는 하나하나의 장사를 보는 관점과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방송 처음에 던지면서 글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작가가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던지는 질문에 고민을 하시면서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책이 다른 장사책들과 다른 이유. 전체적으로 책의 부제가 나이 든 사람이 왜 망하는가? 소비에 대해서인 이유. 장사와 골목 상권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가? 작가가 우리에게 원하는 소비와 판매의 통찰력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소비하고 판매해야 하는가? 책을 읽고 저는 조금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사에 대한 책을 선정하고 또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과 장사 테크닉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장사라는 부분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이해하고자 골목 이야기를 선정하고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작가에 대해서는 책을 읽기 전에는 유명 경제 블로거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작품이나 글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거든요. 독서를 시작하기 전의 감상은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이 아닐까 였습니다. 아마 여러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장사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책의 첫 챕터부터 위의 생각들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책의 도입에서는 국수와 파스타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저 파스타의 비싼 가격에만 불만을 제시하고 착한 가격, 착한 음식점 타령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왜 파스타는 가격이 비싸고 국수가 왜 가격이 싼지에 대해 통찰력 있고 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장사와 골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그러한 노력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해야 하며 둘 모두 안전하고 바른 소비를 할 수 있는 결론에 종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다루고 익혀야 할 기술적인 부분이나 소비자가 어떻게 가성비가 좋고 싸고 양이 많은 판매점을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비가 이루어지는 골목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거대한 시스템을 통해 자영업이 탄생하고 망하며 왜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이렇게도 많은지, 그리고 왜 나이 많은 사람이 자영업을 하면 잘 망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골목과 장사라는 것을 하나의 거대한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 보고 이해해야 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생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쓰는 소비자도 이 시스템을 알고 이해를 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사를 잘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리고 소비자도 기본적인 경제 관점으로 좀 더 크게 장사를 이해하고 접근하라는 교육의 메시지를 가진 책이라는 것도 깨달은 부분입니다. 좀 더 책의 내용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몇 가지 제가 챕터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착한 가격만 찾으면 질 낮은 상품만이 거리를 담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부터인가 가성비, 착한 가격, 최저가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중간 수준의 가격, 그리고 질 좋은 상품이 설 자리는 점차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는 눈이 부족할수록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런 시장의 흐름이 가속화되었을 때에는 판매자 모두가 질 낮고 무조건 싼 제품만 만들게 되므로 결국 시장의 제품들이 모두 낮은 상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모두가 불만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작가는 경고합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시장이 보인다. 그렇기에 소비자는 그저 가격이라는 하나의 사실에만 구매를 할 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통찰력 있게 판매자를 이해하고 왜 이 제품이 이 가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소비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수록 시야가 좁아질수록 당신을 이용하려는 자는 생기게 되고, 2016년 유사 투자자문회사 스캔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좁은 시야는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상품을 보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영업의 유행 사이클은 주식시장의 사이클과도 같다. 자영업에도 유행이 있고 주식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산업과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고 과거와는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바로 작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주식의 경우에는 우량주를 사서 그저 20년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공식이었고, 음식점의 경우에도 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버티면 종갓집이나 원조집이 되어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찾아와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류의 성공 공식이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흥망성쇠는 훨씬 가속화되고 극단적으로 바뀌었으며, 가구를 만드는 한샘 가구나 아니면 남양유업이 이제는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세상이니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자영업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유행만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행은 당연히 빠르게 퍼지고 빠르게 지며
가맹점만 늘려서 수익을 보려는 단순한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악순환이 더 반복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화되지 않고 실력 없이 그저 오리지널과 카피캣이 치킨런만을 벌이게 되면 시작은 황폐화되고 모두가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의 사업의 형태가 프랜차이즈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가 망하게 되면 가맹점주만 고통을 지게 되므로 위의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서민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나쁘다는 것인가? 작가는 정확하게 카페베네와 스타벅스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벅스 점포가 800개가 넘을 때까지 16년이 걸렸는데 카페베네는 단 4년 만에 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카페베네는 어떤 사업체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평가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또 어떤 사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프랜차이즈의 장점이자 목표가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과 안정적인 품질 유지인데 스타벅스가 정말 바보고 멍청해서 16년 동안 정성스럽게 800개의 점포를 관리하고 키워왔을까요? 카페베네 전성기에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보다 압도적인 무엇이 있어서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보다 훨씬 뛰어나서 빠른 시간의 위의 결과를 이루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쉬운 성공이나 화려한 성공이 자신에게 오기를 바라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부르며 하나의 사실을 극대화해서 나머지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저 그 정도면 되겠지. 저 회사의 프랜차이즈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합류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만 고민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하며 아무 근거 없는 도박 같은 생각인지 항상 경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은 11시간 이상이며 평균 임금은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사실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본점의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며 그들의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 구조적 계약직 노동자의 형태로 허울만 사정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프랜차이즈면 무조건 된다. 나는 그런 사업을 할 거야. 그래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쁜 프랜차이즈도 있고 좋은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몫이고 분별하는 능력은 누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나쁜 프랜차이즈를 가입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망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고객이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나쁘고 또 실패한 사업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침체가 보여주는 두 가지의 시사점. 전통시장은 쇠락과 쇠퇴가 소비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쇠락과 쇠퇴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과거의 답습은 시간이 흐르고 주요 소비자층이 바뀌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업체들은 주요 소비자층이 바뀌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나 규제로 소비자를 속박해서 대형 마트가 문을 닫게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소비자를 구속하려고 해도 이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20년이 넘도록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돈을 막대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세금이 맞고요. 어떻습니까? 전통시장은 살아났습니까?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세금을 쏟아부어서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청소를 더 많이 합니다. 전통시장 살아났습니까? 두 번째로는 대형업체의 공세에서 어떻게 중소형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입니다. 차별화를 하지 못하면 결코 절대 대형 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소형업체는 대형업체의 규모와 자본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파고들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이 쇠락하는 두 가지 요인을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쇠락하고 몰락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그 가게도 쇠락하고 몰락하게 되겠죠. gentrification. 2010년대에 들어서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는 gentrification입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이 재생, 발전하면서 중상류층이 진입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말로서 주거 지역의 개발 및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말입니다. 우리는 주로 노후화된 지역이 초기에 상권이 형성되며 임대료와 땅값이 오르게 되고 개발이 가속화되어 오히려 원주민들이 살기에 땅값이 올라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는 현상으로 자주 쓰이는 말인데 오히려 이를 재해석하면 노후화된 지역이 재개발되고 이를 통해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지역 발전의 균형을 맞출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젠트리피케이션을 나쁘게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나이 든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 망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고임금의 직책을 가지고 대접받았던 사람일수록 더 쉽게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은 운이 많이 차지하지만 기업이나 기존의 생활에서 크게 대접받고 자기 관리가 된 사람일수록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고 기업의 시스템의 백업화에서 성공한 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에 혼자 나와서 자영업을 하면 타인의 말이나 대중의 유행이나 소비 패턴에 귀나 눈을 기울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고 사업 성공의 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작가는. 미래는 가만히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영업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성공한 자영업자 중에서 전 세계 어디의 자영업자든 마음 편하게 놀고 먹으며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없다고 작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명 레스토랑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메뉴를 단장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이라도 결국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이 전 세계 자영업자가 공통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이러한 자영업의 시스템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비자는 상품의 가치를 이해하는 소비를 통해 자본시장의 품격을 형성하고 판매자는 항상 소비자를 이해하고 좋은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 이를 국제 경쟁력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할 수 있는 첨부 주소 올려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독서하는 금요일 시간에서는 백종원의 장사에 대한 책을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과연 소비란 무엇인가, 자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사업과 장사에 대한 책 2권,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전에 다루었던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은 자영업자의 노력과 품질 균일화, 그리고 시장을 이해하고 장사를 선도하는 혁신이었습니다. 작가의 골목의 전쟁은 사업의 테크닉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았지만 백종원과 레이 크록의 방식이 왜 옳고 필요한지,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전체적이며 그리고 세심한 이론적인 방식의 사업에 대한 접근인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공부를 할 때 목차를 보고 접근하면 훨씬 빠르게 공부를 끝낼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책의 우수함에 비해 저는 책을 굉장히 잘 읽었거든요. 책의 우수함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졌다라는 느낌의 책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책은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 모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과 분석 그리고 작가의 날카롭고 섬세한 촉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모두 함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모두가 좀 더 지혜로운 소비와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판매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권 자체가 훨씬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 책 선정 이유와 책 이야기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패션에 관련된 책을 두 번의 독서하는 금요일에 걸쳐 다뤄보고자 합니다. 4주에 걸쳐서 우리가 격주마다 찾아오잖아요. 그죠? 2주 뒤에 다루고 또 2주 뒤에도 패션에 관련된 책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코코 샤넬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패션을 주제로 다룬 책이 아니라 패션에 대한 여러 각도의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패션계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인간으로서의 코코 샤넬을 이야기하는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을 이겨내고 패션계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던 샤넬의 인간사를 통해 패션이라는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6주 뒤에 다룰 책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 독서하는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2주 뒤에 첫 번째 코코 샤넬 읽을 거고요. 또 추후에 2주 뒤에 이제 패션에 관련된 책을 선정해서 또 읽을 거고요. 그 2주 뒤에, 그러니까 6주 뒤에 할 책을 지금 제가 좀 미리 선정을 해드릴 건데, 앞으로 세 번째 찾아올 독서하는 금요일 시간에는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의 사피언스라는 책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인간 3부작으로 저희가 아마 10월 초까지 진행될 독서하는 금요일 시간에 첫 번째, 인간 3부작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전체적으로 책이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읽는데 2, 3주는 여러분들이 걸리실 것 같아서 미리 선공개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또 6주 뒤에 책을 미리 또 준비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하는 금요일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신 이재래 그리고 정호영, 김홍조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독서하는 금요일 모든 제주청년들이 편하게 책을 읽고 또 이 방송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독서를 즐거워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소소하고 아주 사소한 시간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하는 금요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코 샤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